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국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또 미통당은 뭐 퇴장해버리고 없는 상황에서 법사위죠. 민주당 의원들이 총동원이 되어가지고 3시간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사원장님이. 예, 감사원장을 조져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양력을 좀 보면요, 경남 진해에서 났고, 그리고 이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일찌감치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경기고 서울대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서울대 법대. 그리고 이제 이 사시가 돼 가지고 이제 이제 쭉 그 판사로 있다가 대전지방법원장 그리고 이제 대전광역시 선관위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하고 이제 그 이문 정권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감사원장으로 임명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분을 감사원장으로 임명을 할 때 그 이제 검증을 하고 한 사람은 누가 했느냐? 조국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국이 했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조국이 했는데, 근데 이제 참 희한한 거는 언제 이제 이 사람이 그 감사원장이 됐는가 하면 2017년 12월 7일 문정권 들어서고 이제 한 7개월 있다가 감사원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사원장의 임기를 이제 그 2년 하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한 7개월, 7, 8개월 한 정도인데, 그래서 그 참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뭐 특별하게 이 사람이 이 판사로 있으면서 뭐 좀 시끄러워져서 우리가 감사원장을 하기 전에 판사로서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는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법조계 내에서는 그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래서 그 법조계 내부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그러더군요. 자, 청와대가 임명했을 때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 권익보호, 국민 권익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감사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할 책임자다 이래 말했는데 이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쓴 분이죠. 자,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총장한테 문가리우스가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측의 잘못도 철저히 털어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털었죠. 그러니까 철저히 턴 건 아니죠. 조금 털었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저러고. 그다음에 또 감사원장한테 정치적 중립성과 이런 걸 가지고 해달라, 독립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했잖아요. 하려고 하는 과정이죠. 과정에 지금 저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말과 실제 의도가 두 가지가 분열돼 있어요. 겉으로 하는 말은 올바르게 뭐 정정당당하게 뭘 해달라고 했다가 실제로는 의도는 나는 다 내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기를 들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원장에 가서 그 차량 저기 뭡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이부제입니까? 이런 걸로 이제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차를
원장차를 2대를 갖고 운영하니까 굉장히 뭐라 하고 그 뭐 지켜라 해서 이제 한 대만 쓰라고 했고 또 1급들이 이제 감사원이면 또 좀 끝발 있는 데라고 그렇죠. 뭐 보통 보면 이 규정은 없지만은 이제 관용차로 출퇴근을 하고 뭐 그렇게 한 부분도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내부에 불만도 생길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게 2020년 4월달에 이제 월성 그 1호기 논란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했던 백운규 전 장관, 이 한양대 교수죠. 양반이 그 한양대 공대 교수고, 그래서 임종석이하고 뭐 암다 말도 있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태양광에 총대mes다 이런 그렇습니다.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이 그 월성 1호기를 이제 지금 사실은 리모델링 해가 이렇게 더 쓸 수 있는데 7천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걸 폐쇄, 조기 폐쇄, 그 부분이 이제 그게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을 심리를 하다가 그때 이제 이게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이 이제 꼬질른 거죠. 민주당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엊그제 국회에서 이제 말이 나온 게 그 뭐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협조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감사원장이 이제 백운규하고 심리를 하다가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걸 가지고 국정 과제가 선거 공약이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다고 할 수 있느냐 요 말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백운규 인터뷰가 또 한겨레에 있었어요. 참 한겨레가 이 한글레라고 하는 소리가 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정권의 신현. 그래갖고 그걸 이제 어제 조직했다고 그 난리를 치고 다른 하나는 보면 김오수 그 정권에 추미애 오고 완전 시녀처럼 굴면서 장난을 쳤던 김오수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한때는 뭐 금감원장에 간이가 이러다가 또 감사위원으로 또 추천을 했는데 이 양반이 2번이나 거절했죠. 거절을 한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밑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분 나빴던 게 41% 받은 게 국민 전체에 그 합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을 그게 아마 이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원인을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마 혼쭐을 내라고 작전이 짜졌던 것 같아요. 근데 미통당은 거기서 나오면 안 되죠. 같이 방어를 해주고 그래야죠. 감사원장을. 근데 미통당이 지금 하는 짓 보면 진짜 딱 민한당, 딱 민한당 예전에 민한당을 딱 그제 다른 때는 비우더라도 뭐 비운다고 또 원칙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빈정거린 게 아래 그 뭐 상임위원 날치기 한 날 내일은 안 올 거냐고 하니까 뭐 나간 뒤에 몇 분 있다가 아니 나 가야지 이랬더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너끼리 내 비하 줄 거니까 실컷 조져라 한 건지도 지금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처음 나온 계기가 월성 1호기를 이렇게 조기 폐원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었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백운규가 월성 1호기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라고 전 국민을 등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전 국민이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백운규가 내가 문가리우스를 덜 미기면 네가 반발할 수 있겠냐 하면서 문을 들고 놓은 거죠. 대선 공약에 있었고 월성 1호기 폐기가 문이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라니까 최 원장이 문이 41%의 득표로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국민 대다수라고 일반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백운규가 논리적으로
국민 덜미기고 네. 그리고 문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해서 됐고 그의 공약이니까 이의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놓으니까 네. 감사원장이 41% 받았는데 네. 국민 대다수라고 일반화해서 확대 네, 그렇죠. 해석하지 마라 이래 그 말하는 말이 거예요. 맞죠. 예. 예. 근데 이 말이 이제 듣기 싫어가 감히 이제 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문에 대해 우리가 임명해준 인간이 그걸 대통령 당선에 예? 네. 이 정당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으라고 엉뚱하게 지금 내용을 확대시켜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예. 그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라는 식으로 예.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님 같은 분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딱 하나만 보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빤한데요. 예, 예. 3대가 군복무를 이행한 네. 한국의 상청 가문 중에서는 보기 드문 가문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육군 중위로 군복무를 했고 네. 아마 법무관으로 예, 갔겠죠. 그렇겠죠. 예. 아버지가 해군 예비역 대령으로 네. 6.25 참전 용사고 예. 형이 해군 대위로 전역을 했고 예. 장남이 또 해군에 입대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 이런 3대가 군대를 다 간 이런 집이 별로 있겠어요? 저 장관 해먹겠다고 놓은 인간들 중에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래에 딸 둘, 아들 둘인데 예. 두 딸을 낳고 두 아들은 입양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라는 아들도 입양된 아들. 예. 그래서 입양 언론의 인터뷰가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라 아이 상태가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뭘 기대하고 입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 진짜 철학이 있으신 예. 분이네요. 예. 그래서 이 분이 예. 아까 그 관용차 문제나 이런 걸 보면 반듯한 사람이에요. 예, 예. 공직자로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가끔씩 예. 자기들 사람들 뭐 편들을 다 박는데 예. 이제 이런 사정 기관이나 이런 데는 너무 편을 박으면 예. 조금 분위기가 그러니 그래도 자기 편을 들겠지 대부분 갖다 예. 놓으면 생각하는 예. 평이 좀 괜찮은 사람 박아 놓으면 뭐 우리 시키는 대로 다 하겠지 예. 요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검찰총장 감사원장 같은 데를 예. 좀 평이 좀 괜찮은 그래도 뭐 전혀 보수 색채를 강하게 띠지는 않은 예. 요런 사람들을 이제 골라갖고 예. 앉혔다가 지금 온팍 제대로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올린 거라고 분들이 봐야 계셔서 예. 우리나라에 희망이 아직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 싶습니까? 어제 심지어 저 누굽니까 법사위원장 예. 윤호중이 예. 그 옛날에 뭐 예. 나하고 같이 정치 입당될 때 예. 5인방으로도 끼지도 못했어요. 그래가 뭐 선거 구리인가 뭐 예, 그 구리에서, 나이가 떨어져 갖고 그런가 하는데 예. 그 이제 나이 들어가 법사위원장이라면서 감사위원장이 이제 요래가 있으니까 자세 바로 고쳐 앉아라고 이랬다며요. 팔짱 끼지 말라고. 당뇨 출신으로 제대 자기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국회의원들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살다 보니 저런 것도 법사위원장 한다고 하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예. 지금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을 임명할 때요 감사원장 이 정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담 제족이라고 했어요. 예. 장고 끝에 모셔온 인사다. 당시 인사청문회로 다 박살나니까 하도 틀리니까 안 틀린 사람을 골라서 이제 저급한 너무 노골적으로 뛰는 것들이야 다 흠이 있으니까 이분을 데려다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시절에 이제 소아마비가 심했겠죠. 다리를 못 쓰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켰다. 근데 도덕성 자체가 흠잡을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래놓고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시작된 게 월성 1호기가 국회가 2019년 9월달에 월성 1호기
원전 1호기에 대한 이 폐쇄가 타당하냐라는 것을 논란이 되니까 감사원에 국회가 청구한 거래요. 이 시비가 뭐 정치적으로 청구된 게 아니라 국회가 청구했고요. 그거는 한수원이 2018년 6월에 이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게 타당하냐. 그걸 국회가 감사원 보고 조사를 해서 맞는지 확인해 주라. 왜냐하면 한수원이 이미 이걸 더 쓰겠다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모델링 해가 다 씁니다. 그렇죠, 미국이고 그렇죠. 유럽이고 뭐 러시아고 중국이고 수명이 기본 30인데 기본 30에 소모되는 부품만 바꿔가 계속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수원이 7천억 가량을 들어 개보수한 원전을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돌리자마자 정권 바뀌고 그냥 경제성 없다고 폐쇄 결정을 내렸어. 이 정권이 탈원전 하면서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걸 밀라고 이제 그때 그 보였잖아요. 당시에 경제성이 없다고 나온 그 보고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달에 국회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청구를 했어요. 정책 사안에 대한 국회 감사 청구.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국회가 감사 청구를 할 거라면 한 것이라면 국회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 있다라고 보니까 감사 청구를 했지. 국회가 여야로 구성돼 있는데 그냥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합의를 했겠죠. 그래서 지난 2월까지 감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일찍 마무리하려면 정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결과 발표가 미뤄지면서 월성 1호기 감사를 놓고 감사원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이 감사위원들이 일부가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어서 문 닫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는 시도를 최 원장이 제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가리우스가 감사원장 인품 좋은 사람 한 명 데려다 놓고 대외적으로 실제로는 감사위원을 자기 사람 다 놓고 그래서 감사위원회라는 게 7명으로 구성이 돼가 감사원장 외 감사위원 7이거든요. 감사위원도 이게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김호수가 거기 가고 싶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정권이 꽂아놓은 감사위원들을 이제 이 최 원장이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 6월 입장문을 내서 4월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를 심의했는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이대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부가 다 들리는 이야기가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되니까 정권이 알려졌겠죠. 이 정권이 저거 미담 제조기라고 우리가 갖다 놨더니 잘난 척하면서 정권의 의도에 따르지 않고 까불어 이제 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코드가 맞지 않다. 이러다가 이제 백운규라는 자가 41% 발언했다고 또 고자질을 한 거죠. 꼰지른 거죠. 심리할 때 나왔던 이야기를 단순화시켜서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 말까지 했다면서 이제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위원장이 몰고 간다.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주는 게 대부분 속 편하지 굳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자기 양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 자료라든지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이게 폐쇄 결정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이 이 추미애 왔을 때 편들어가 추미애를 이제 인사나 이런 걸 협조했던 그 김호수 차관 이제 이 사람을 빨리 감사위원으로 꼽아서 김호수가 나머지 감사위원을 데리고 이제 최재형이를 압박해서 통과시키라고 김호수를 여기에다가 이제 내리 꽂을 낸 것 같아요. 금감원장 넣으려다가 그런데 두 번이나 청와대가 임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 감사원장이 거절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너무 친정부적인 사람은 안 된다 감사원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감사위원 임명권은 청와대가 있다 하면서 임명권을 근데 그 청와대가 임명권이 있지만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재청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청 안 해도 임명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대요. 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청와대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흐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 원장이 재청권을 지금 재청을 거부했다. 이제 지금 어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이 얼마나 정권이 치사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최 감사원장의 동서가 뭐 한 명은 보수 언론에 뭐 간부고 한 명은 또 원자력 연구원에 있다. 네.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17년 12월 최 원장이 그 처음에 임명될 때 감사원장 청문회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재청을 요구받더라도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청문회 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그 말까지 포함해서 미담 제조기라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런 말하면 안 되지라고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기공호수를 왜 거부했는가 하면 너무 조국 추미애 비를 맞춰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으로 확실한 색깔이 있다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훌륭하신 분이에요. 최재형 감사원장님. 그래서 어제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백운규가 전 국민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이 안다는 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해서 내가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고 국민 합의는 아니다. 그렇죠. 국민 합의가 된 거다. 당선이 됐으니까 해서 41% 지지를 받았는데 국민 전체냐고 말을 한 게 사실이다. 어제 다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 지지율을 들여 국정 과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것뿐이고 그게 감사원의 역할이죠. 제대로 돼. 그래서 이렇게 휘말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며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냐는 말은 자기가 그건 한 적이 없다. 녹취록을 살펴봤다. 대통령 말섭이라도 적법한 취지와 근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벗어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들이요. 이런 분을 임명을 해놓고 자, 이런 그 말 또 자기 문제는 뭐 저거 시키는 대로 거수기. 그럼 감사원도 거수기, 총장도 검찰총장도 거수기, 대법원장도 거수기. 그거는 뭐 거수기 됐지만은. 그러면 전부 거수기로만 하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와대만 있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 김명수가 홍콩에서 열린 뭐 대법원장 같은 회의에 갔다가 주말에는 관광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마누라하고 저기 저 홍콩 총영사관에 그때 홍콩에 무슨 저 항쟁이 민주항쟁이 그렇죠. 한참인데 그걸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 총영사관에서 위험하다 신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디 갔다가 갇혀버리고 대법원장이 뭐 갇혔다 하면 영사관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거절을 했다 하는 게 알려져가 망신을 당했지요. 자, 이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이 어느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이 한 개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러니까 정권에 비나 맞추고 뒤에 돌아서서는 인생 즐기자고 살고 자, 이 사람 같이 평생에 헌신과 검사로 살아온 사람. 입양을 아들을 2명이나 입양을 했다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아들하고요 한 3, 4년간에 이 단체 뭐 한 10군데인가에 기부도 4천만 원이나 했대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그러니까 기부도요. 철학이 확실하게 있는 분이에요. 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창피할 건데 그렇죠. 어제 저 3시간을 조져댈 때 나는 거기에 조져대는 윤호중이나 박범계나 그다음에 송갑식이 그 옛날에 송갑식인가 그 송갑석이 학생 회장했던 친구 아니에요? 한 그렇죠. 전남대 학생 회장하고 전체 한 총련 회장까지 했을 거예요. 송갑석이가 아무튼 뭐 그런 거 했어요. 한 총련이 아니라 남총련인가 뭐 했어요. 그 남쪽 지역만 근데 송갑석은 완전히 제정신이
그러니까 진짜 말할 그 신동근이도 있고 뭐 그래가 대부분 한때 운동권인데. 네. 그 어제 몰아붙인. 네. 그 뭐 정치의 뜻이 민주당 의원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때 제가 운동을 할 때 가졌던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이라면 네. 어제 그 자리에서 감사원당 앞에서 문가리우스한테 충성을 발휘한다고 감사원장을 조져대는 네. 자신들이 얼마나 비열한가 비굴한가 네. 이게 대해서 한번 생각은 안 해봤을 거야. 인간이 그렇게 의식을 단절시키고 삽니까? 아마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무의식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알고 있어요. 네. 그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하고 있다는 거를 무의식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철판을 씌워놔도 그 업보가 본인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제 발장을 낀다는 것도 딴 게 낀 거 아니라요. 여러 장면을 보세요. 네. 요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윤호중이가 자세가 뭐냐던 거야. 윤호중이 그 윤호중인데 잘 알아요. 당신도 내 잘 알잖아. 그리 살지 마. 어? 당신 그따위로 살라고 정치하냐? 아유 정신 차려 인간아.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졸렬한 인간들이 감사원장이라는 그래도 시대의 강직한 분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저들 뜻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네. 강직하면 이 정권이 하라는 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정권이 하는 짓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전부 정권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 정권 하에서 뭐 배설을 할 때 고난을 겪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뭐 배설을 시켜준다고요. 좋아하지 말고 쪼르르 하러 가면요. 당신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제 미통당 이것들은 이 시간에 그냥 뭐하고 여기 가가지고 같이 좀 싸워주고 해야 될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미통당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참 한심한 인간들이 많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토론 마치겠습니다. 김석범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